테이블앱스 태빈강 대표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냥 제목으로 막 뽑은 거는 구글 때문에 빠진 건지 파월 때문에 빠진 건지 둘 중에 골라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월은 올리지 않았나요? 파월도 올렸다 내렸다 이제 난리를 쳤죠. 예. 저는 파월에 파월 말고 다른 연준 위원들이 빠뜨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윌리엄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랫동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인지 아니면 연준의 연준의 말인지 둘 그렇네요. 중에서 골라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일 가능성은요? 물론 섞여 있겠죠. 이제 네. 섞여 있는데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자율이랑 외환 시장은 확실하게 페드가 이제 움직였고 네.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은 오히려 구글이 움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차트 움직인 거 보시면요. 이제 첫 번째 1번 부분이 화요일이고 2번 부분이 수요일, 그 다음에 중간에 3번 부분이 이제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수목인데 그 빠진 거를 보면은 첫 번째 화요일 날은 알파벳 기준으로 보면 4.42%가 올랐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바드 나오면서 오답 냈다 그러면서 네네. 8% 빠졌다가 조금 반등해서 마이너스 6% 정도 끝났고 그 다음 날도 또 구글이 한 4.5%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 구글은 줄줄줄 흘러서 거의 한 10% 가까이 9% 8, 뭐 그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바드가 어떤 에피소드였는지 어떤 이슈였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뭘 그냥 잘못 낸 거예요? 데모 영상에서 뭐 어린이가 천체만환경을 보는데 뭘 어떻게 설명하냐 그랬더니 얘가 딴소리를 했대요. 틀린 답을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오답을 냈대요. 네, 근데 그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랬더니 다 얘기가 오픈 AI도 오답이었대요. 챗 GPT도 어차피 오답이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근데 왜 구글만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필이면 왜 그걸 물어봤대? 이벤트를 준비한 자리에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은 프로덕트화를 역시 못 시키는구나. 실시간으로 하다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빨리 급조했다는 이제 티가 확 난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 급했네. 내부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구글이 가장 이제 기술적으로는 훌륭하다라는 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예. 특허도 그렇고 예. 그나마 이제 오히려 바이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두가 더 세다. 예, 예. 바이두 바이두면- 계획을 지금 내놨죠. 근데 지금 나온 네. 중국에서 나온 챗봇은 바이두 게 아닐 거예요. 바이두 게 아니에요? 그두 이상한 개 이상한 애들 거일 챗 거고. JD하고 챗 위안하고 두 뭐 개 있던데. 그거가 바이두 건지 바이두 게 아닌 아니에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제 생각에 바이두 게 아닌 것 같아요. JD는 JD.com 거고. 예, 제이드닷컴일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나온 거가 이제 어떻게 될지. 왜냐면 이제 특허가 너무 많아서 바이두가 인공지능 특허가 거의 구글하고 막상막하 수준인 바이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특허하고 관계가 있나요? 있겠죠, 당연히. 그만큼 이제 연구진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이 가장 이제 퀄리티가 높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망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챗GPT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 이제 많이 올렸는데 왜냐면 이제 반도체도 많이 쓸 것 같고 클라우드도 많이 쓸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빅테크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연간으로 12.48%가 올랐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다우는 2%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빅테크가 올려가지고 테슬라 포함 빅테크가 올려서 12%가 오른 건데 그럼 그거의 영향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챗 GPT였던 거죠. 근데 챗 GTP라는 말을 저는 사실 그 케빈강 대표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맞아요, 이 방송에서. 네. 근데 보니까 1월 5일인가 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2월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난리가 이제 났죠.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없어요. 아무도 없죠. 네. 그때는 내가 비교적 빨리 알았는데 참 엄청납니다. 네, 속도가 엄청난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 구글이 오답을 내므로써 이제 이게 만능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거 진짜 우리 돈 대서 하는 거 맞았어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 이제 올랐다가 발표하는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실제로 발표하니까 빠졌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줄줄줄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게 결국 이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거. 그 챗 GPT, 오픈 AI 뭐 이런 인공지능 가지고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뭘 해서 성장성이 있을 건지 그리고 누가 진짜로 수혜를 볼 건지 뇌동으로 막 올렸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됨으로써 이제 조금 쿨다운되는. 그 챗 GTP 관련돼서는 오늘 그 7시 저희 반부터가 마지막 시간에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가 테크니컬한 네. 거 많이 네. 알 것 같거든요. 네, 많이 알 것 같아요. 예, 그 친구한테 신승우 공부했을 대표한테
더 자세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날 보시면 이제 위로 확 올렸다 확 내렸잖아요. 네. 그림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처음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원래 좋게 얘기했었으니까 지난주에 네. 지지난주죠 FOMC에서 그래서 조금 더 파지티브하게 반응을 했는데 물가 안 잡힐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하니까 다시 화다닥 내렸다가 그랬다가 또 금융 여건은 이제 1년 전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긴축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래도 괜찮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다 쭉 올려서 끝냈어요. 근데 이자율 쪽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위아래로 움직인 다음에 주가는 리바운드해서 올라갔는데 금리도 같이 리바운드해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윌리엄스 얘기까지 있지만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파지티브하게 받아들였다가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였다가 결국은 금리가 오른 쪽으로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주가는 무시하고 주가는 다시 올리는 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다시 안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쭉 가다가 중간에 한번 내려왔다 결국 이제 금요일 날 뒤로 가면서 더 뒤로 쭉 올렸어요. CPI 마이너스 0.1로 수정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거 이번 주에 나오는 CPI 데이터 나올 때 와장창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생기니까 금요일 날 또 프라핏 테이킹도 좀 나오고 익절도 나오고 이러면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자율 관련된 그런 포커스가 조금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불을 지피게 되니까 이번 주 CPI가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그렇죠. CPI가 조금 높게 나오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쪽으로 좀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대변해 보면,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CPI가 좀 높게 나오면 이제 놀래가지고 하고 내려올 움직일 수 수 있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약간 좀 시장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BOJ 총재가 우에다 가지고 된다라고 발표되면서 그분도 이제 비둘기긴 비둘기인데 비둘기 중에는 가장 매파래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뉴스상으로는 일본의 벤 버냉키 이렇게 네, 평가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갑자기 옌 달러 확 위로 쏴서 올렸다가 아니야 나 계속 비둘기야. 그래서 다시 네. 내려놓고 끝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주 보면서 유행이네요, 유행. 네.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아 굉장히 취약하구나. 예, 굉장히 취약하구나. 이쪽으로 보냈는데 불구하고 그를 위로 확 쏴서 올리니까 그래서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옌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옌화가 강세가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약간 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시간대보다 조금 뒤에서는 또 거기다가 러시아까지 나타나가지고 이제 감산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트에서 검정색인데 검정색이 유가예요. 근데 유가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예. 옌 얘기 다시 하면 시장 분위기가 옌이 강세 쪽으로 좀 보인다 이거죠. 옌이 강세가 되는 쪽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공격하는 사람이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 매파 쪽으로 붙은 사람이라는 비슷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한 번에 올렸다가 그러니까 달러 강세 쪽으로. 달러 약세 쪽으로 베팅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취약할 수 있다. 네. 네. 그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리도 계속 자꾸 이제 달러 밖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머징 마켓 거 타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어야 네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는 옆으로 좀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은 약세였어요. 지금 달러가 강세였던 거죠, 오히려. 유로가 지난주 같은 경우 유로 같은 경우도 약세였고 그리고 이제 위안화나 다른 것들도 조금씩 다 약세였어요. 좀 되돌리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걸 다시 옌화가 저렇게 나와서 위로 확 올리니까 달러 약세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아까 제가 지금 헷갈리게 말했는데 유로 선물이 떨어진 거니까 달러는 강세가 된 거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막 섞여 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데이터들 나오면서 이제 조금 불안한 게 인플레이션 데이터들 자체가 그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CPI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안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이 조금씩 데이터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데이터 저거 쭉 내려간 게 뭐죠? 쭉 내려간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그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금요일 날 나온 데이터 중에 그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1년짜리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1년짜리 같은 경우가 1월 달에는 3.9였는데 4.2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도 약간 물음표들이 자꾸 던져지는 거죠. 내려갔는데 저 마지막 막대 그래프가 올라갔다는 거죠. 저게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거, 금요일 날 발표한 거.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또 저런 거 가지고 이제 조금 신경을 쓰면은 페드가 더 오래 한다.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스 나와가지고 몇 년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for some time이 아니라 몇 네. 년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고금리가 이거 더 오래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일은 조금 생각을 더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다시 한 좀 번만 보면서. 얘기해 주면 왜 저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거죠? 어차피 시장은 기대로 움직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만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잡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는 페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만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실업률을 보는 이유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업률을 보는 거잖아요. 저 기대 인플레이션은 저 그거 하는 거죠. 설문조사. 네, 네.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몇 프로 오를 것 같아. 뭐 그런 그리고 거죠. 자기네들이 뭐 계산하고 막 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임금 올려달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금 임금도 때문에. 또 연동되고 네, 그렇게 임금이 또 올리다 보면 이제 뭐 실업률 그렇군요. 연관 그래서 특성들이 기대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초점이 많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게 페드와치 나온 거였는데 지난주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기대 수익률 기대 이제 그 페드 레이트가 25bp 정도는 다 올라갔어요 이미. 네. 네, 지난주 저희가 나와서 보여드렸던 때 대비해서 다 25bp씩 다 위로 올렸고 하다못해 이제 12월 달에는 6%도 보여요. 0.1%긴 하지만 확률이. 그러니까 누군가 베팅을 6%에 베팅한 사람도 생긴 거예요. 네. 그 얘기도 많이 나오대요. 옵션 6%짜리가 많이 생겼다고. 그게 이제 옵션을 했으니까 누가 해지하려고 저걸 또 건드렸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연동이 돼 있잖아요. 시장이 옵션 시장도 있고 선물 시장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이 2년짜리 이자율이 4.5잖아요. 네. 이럴 때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뭔가요? 시장의 시나리오는 지금 4.75니까 5지요. 네. 그러면 3월에 5가 되고 5가 되는 건 90%예요, 지금. 90%. 그다음에 5월에 원래는 5였던 것도 44%나 있었는데 걔가 이제 18%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5.25가 이제 메이저로 등장했어요. 75%가 되네요. 네, 74.2 그러면 정도 돼요. 5.25가 되고 그럼 두 번 올라가는 거죠, 일단. 예, 그다음 6월 달은 6월 달은 그 뒤는 이제 막 또 섞여 그건 있어요. 모르겠다. 네, 섞여 있는 아. 거고 0.25로 이제 5.25로 계속 가는 이거 거여서 12월이 어떻게 돼요? 12월이 그 옆에 있는 차트 보시는 예, 예. 것처럼 5%하고 5.25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5하고 5.25하. 그러면 아직도 시장은 두 번 오른 다음에 연말 되면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원래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봤을 때는 4.75하고 5.0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예, 많이 바뀌었네요. 그랬는데 이쪽으로 한 칸씩 네.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5% 2년일 때 지금 5.25까지는 오르고 네. 연말에도 그거하고 있든지 약간 내리든지, 내리든지.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본다는 거죠. 스테이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이번 연말까지도 안 내릴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그 12월 달 거는 뭐냐 확 벌어져 있네요.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12월 달 거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거죠. 기간이 기니까.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은 비율이지만 6도 등장했다. 네, 저 6이 등장한 게 제일 이제 핵심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옵션에서 6자리가 엄청 거래됐다면서요. 그러니까 6을 거래를 옵션을 누군가 팔았으면 또 해지한다고 6을 또 사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일 올라간다 아니다가 아니라 심리가 네. 그렇게 변하는 센티먼트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는 가격은 모르는 거고. 하여간 연준 의원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두들기는데 이게 버틸 수가 있나요? 덤비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코러스라고들 다들 네. 표현했잖아요. 진짜 합창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상으로 보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8.12%가 빠졌고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녹색이었어요. 엔비디아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계속 챗GPT 얘기 아까 시작한 때처럼 한 것처럼 칩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돌고 있는데 이제 매수세가 많이 네. 되고 있죠. 클라우드 쪽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것도 뭐 또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요. NPU라 그래서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이제 CPU가 아니라 예. 그건 다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로 해서 구글이 제일 잘한대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구글이 저렇게 뭐 챗GPT로 망쳐도 NPU를 벌 거기 때문에 구글이 제일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지능 AI 그 칩인 체제는 거예요. NPU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건가 봐요. CPU가 아니라. 예, CPU가 아니라 NPU인가 봐요.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은 돈으로 때려받고 있는 거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는 건. 그러니까 네. 인텔이 만드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그런 거예요? CPU 같은 그런 거. 아 그거를 지금 NPU라는 게 NPU라고 해서 구글이 만드는 게 더 좋다. 구글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리고 다 가지고 있대요. 바이두도 있고 구글도 있고 구글이 갖고 있는 게 뭐 M1, M2 이런 거하고 관련. 애플이 가지고 거고 M1 이쪽은 이제 죄송합니다. 애플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애플도 있대요. 예.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CPU도 아니고 이제 GPU도 아니고 이제 또 NPU는 또 뭐냐 또 이런
N이에요. 뉴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구글, 인텔 제가 진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네네.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얘기하는 건 이건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갖고 있는 시스템 설계하는 반도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뉴럴 관련해서 아.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걸 디자인 병렬 처리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몰라서 좀 이따 미주사 대표 나오시면 오늘 신수 대표한테 여쭤보시면 물어볼 거 엄청 많네. 네, 그거 물어보시면 되게 디테일하게 잘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런 거 해놓고 실제로 이제 TSMC나 삼성전자가 이런 거 만들고. 받아갖고 만들겠네요. 만들고, 네, 삼성전자한테 좋을 수도 있겠네. 네,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지난주에 이제 구글을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에 대한 의심, 저걸 가지고 누가 뭘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누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쪽으로도 포커스가 많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웹이 처음 나왔을 때 야후, 뭐 라이코스, 뭐 엠파스 되게 많았잖아요. 종류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네이버랑 구글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다 그거는 정리가 돼버리더라고. 사라졌죠. 다 사라졌잖아요. 위너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이게 챗 GPT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픈 AI 되면서 랭귀지 모델들이 네. 바닥에 깔리면서 이게 막 섞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이제 이기는 사람이 한둘이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될지 구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누군가가 바닥을 깔면 그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들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확 글로 돌지 않을까. 요거를 대화형 챗봇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대화형 챗봇이라고 이제 뭐 대화형 생각을 챗봇. 하는 건데 일단은 사람처럼 뭔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대화형 챗봇의 위너가 누군지 투표 한번 해볼까요? 대화형 챗봇도 그러니까 왜냐면 걔가 구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또 나머지 하나 이렇게 세 개로 해볼까요? 지금 보통 이제 4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메타까지 얘기해요? 구글, 메타도 메타까지 껴주더라고요. 구글,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바이두. 바이두. 예. 실질적으로 바이두를 두 번째로까지 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텐센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업체에서 출사표를 던졌더라고요. 네, 계획이 이미.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출사표야 뭐 다 던지는 거죠. 출사표 던지는데 위너가 결국은 그렇죠. 넷 중에 하나다. 네. 누굴지 한 1년 후 요 시간이면 이제 결판이 나겠네요. 모르면 다 사면 되죠. 그러면 하나 오른 거보다 3개 빠지는 거가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이제 대형주라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애플하고 구글에 대한 시장의 믿음 이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구글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뭐 사실은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폭락은 잘 안 하더라고요. 네, 폭락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도 결국 빅테크가 다시 헤게모니를 가져오는 느낌이잖아요. 예, 뺏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이제 뉴스 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그 구글에서 서치 엔진을 이제 애플에다 넣었잖아요, 쓰잖아요. 그러면 애플이 구글에다 돈을 내더라고요. 당연한 거 네. 아닙니까? 그 애니를 썼으면은 내 걸 썼으면은 내가 내야 되는데 이제 그 기계를 쓰는 사람이 네 걸 쓰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돈을 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만든 사람이면은 이거 너 썼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쓰는 사람이 사서 쓰잖아요. 예. 근데 얘는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네 걸 여기다 얹어줄게. 그 끼어 팔면서 이제 결국 진짜 세일즈 플랫폼인 느낌. 프로그램을 팔았는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 걸 써니까. 정보를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애플이 굉장히 파워풀하구나. 이거는 진짜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CPI 다 같이 뭐 얘기하는 화요일 날 CPI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한번 난리를 또 아니 치겠죠. CPI 중요하지 않다고 거의 갔었는데 갑자기 또 CPI가 언제 나오는 거죠? 화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아닌가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네. 목요일? 화요일. 네, 목요일 날은 이제 PPI. PPI. 예, 근데 이제 PPI는 요즘은 좀 집에 갔고 CPI가 날리니까 그리고 이제 CPI 나올 때마다 위아래로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예. 그래서 또 이번에도 또 CPI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0.1을 플러스 0.1로 이제 수정한 게 큰 것 같아요. 뭐를 바꾼 거죠? 12월 달에 나왔던 데이터가 이제 수정했어요. 수정한 게. 네, 수정해서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가 보였어. 뭐 이렇게 해서 회피했었는데 M2M.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스 투 먼스 월 변동, 월별 월 변동을 플러스 0.1로 바꿔버렸어요. 그거 언제 나왔어요? 지난주 어저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목요일 나오면서 금리 확 오른 게 그거 이제 수정했다고 발표되면서 확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맞아요.
그렇게 이번에는 연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고용도 그렇고요. 좀 네. 뭐 조정에 대한 얘기. 네, 네, 그래서 네. 뭔가 좀 서프라이즈한 네. 그런 수치가 나왔던 것과 비교해서도 CPI도 그런 노이즈가 좀 낄 있을 가능성이 것 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리고 뭐 CPI 또 뭐 이제 제 그 수치 계산하는 걸 네. 바꾼다 그러고 뭐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자꾸 왜 멀쩡하면 안 바꾸잖아요. 가중치를 그거 저번 주에 정광훈 대표가 설명해 줬는데 네. 그 가중치를 2년에 한 번씩 원래 바꾸는 거래요. 짝수 때. 근데 올해는 안 바꾸는 해인데 바꿨대요. 1년에 갑자기. 한 번씩으로 예, 이제. 갑자기 앞으로 내내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같이 이제 그냥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딩 할 때 뉴스 네. 나오면 보고 빨리 샀다 네. 팔았다 해야 되니까 딱 직관적으로 생각할 네. 때 왜 바꾸냐는 거죠. 그게 멀쩡하게 잘 되고 있으면 왜 바꾸냐는 거죠. 잘 해보려고 바꿨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2년에 하던 거를 1년에 한 번씩. 뭔가 좀 자기네들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바꾸면 저는 무조건 물가 올라간다 생각해요. 진짜 직관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바스켓이 뭐예요? 옛날에 쓰던 것보다 새로운 게 쓰는 걸로 바꾸잖아요. 그럼 새로운 게 들어오면 새로운 건 되게 오르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무조건 오르기는 좀 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이제 옵션들이 행사 가격이라 그래서 이제 팔고 사고 한 것들이 어느 가격대에 몰려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보통은 이제 옵션들을 풋옵션, 콜옵션이 있는데 어느 쪽 거를 더 많이 샀다. 행사 가격이. 아까 6%짜리 옵션이 거래됐더라 이런 것처럼 주가 지수도 이제 S&P도 거래되고 나스닥도 거래되고 이러는데 의외로 다운사이드는 옵션 행사 가격들로 보면은 좀 막혀 있는 느낌이 저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풋콜 스쿠라는 거예요? 네, 풋콜 스큐라고 스큐. 네, 그냥 스큐라고 저게는 쓰는 거예요. 그 그냥 거래량만 보는 거죠.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아, 미결제 약정을 주로 봐요. 미결제 약정만. 네네. 미결제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표에서는 해지하느라고 막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거래를 해서 지금 포지션으로 남아 남아있는 거. 것들만. 네. 그것만 보는 거지 뭐 가격을 보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위아래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이제 S&P 같은 경우 이번 주 금요일 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4,050. 지금이 이제 4,099니까 4,100 정도 되니까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4,050이니까 조금 빠지는 쪽으로 베팅이 조금은 돼 있다. 아, 위쪽으로는 4,300이니까 폭등하는 가능성은 조금 누군가 투기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아래쪽으로는 더 많이 빠진 쪽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만 빠지는 그래서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로도 베팅하는 데들이 있어요. 저렇게 13,000, 13,500 일주일짜리 만기인데 이번 주 금요일 13,000을 간다고 베팅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이즈로 보면 그래서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에서 뭔가 베팅을 위로도 해놓은 사람이 있네 이런 오늘 느낌. CPI 나오고 그러니까 혹시 뭐 예,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래쪽으로는 생각보다 급락하는 쪽으로는 많이 베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풋옵션 와 한 번 빠지면 왕창 빠질 것 같아 이러면서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맞아요. 샀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 CPI 하기 직전에 저 아래쪽에 옵션 진짜 택도 없는 옵션들 네. 엄청 거래됐잖아요. 굉장히 불안감이 좀 막 네. 많이 10%, 있었을 때. 10% 네. 떨어지는 거에 뭐 그냥 그쵸 막 이만큼씩 예, 있었죠. 예. 예. 근데 요즘 그렇게 분위기가 그런 건 아니다. 예, 그 분위기는 조금 없어지고 오히려 약간 위에다가도 베팅한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나오시잖아요. 네. 대표님 어떤 얘기 내일 그래서 앞에서 해주실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네. 것처럼 실업률, 금리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시나리오 그거에 대한 이제 뉴스 하나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어저께 헤지 펀드들이 트레저리 선물 숏을 엄청 쳐서 레코드 하이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트레저리 선물 쏘시 뭡니까? 그러면 금리가 오를 올라간다는 거라고? 쪽에 왕창 베팅을 한 거죠. 장기 쪽에. 장기물에. 예, 장기물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가 살아난다? 모르겠네. 침체가 경기가 살아나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거기다 이제 그래요. 보통 이제 그 금리차 역전,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런 얘기까지 섞어서 걔네들이 왜 저렇게 트레저리 숏을 많이 쳤을까에 대한 거를 한번 뇌피셜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테이블 앱스 케빈 강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